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회자 정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어 뜻 그대로 한 번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이 좋아 좀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 법.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연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가지게 될 인연들에 대한 바람도 있는데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네, 짧은 인생에서 만나는 인연인데 이왕이면 이 정도쯤의 욕심은 한번 부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영등포구 광덕안정한의원 오경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오경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어깨 통증 질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오십견, 동결견과 그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어깨 통증하면 오십견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보통 오십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동결견은 그 만성 어깨 관절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고요. 흔히 50세 이후 연령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이 관절 운동이 되지 않고 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십견 또는 동결견이라고도 하지만 오십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50대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40대 이전이나 6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오십견 하면 50세가 되면 이제 오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의뢰 생기는 것? 뭐 좀 있다 보면 낫는 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 동결견, 오십견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 있어서 그 이제 어깨 관절에 그 통증이 있거나 운동이 좀 제한되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모두들 오십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약간 좀 막 그 크지 않은 질환으로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오십견이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되는데 이제 반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저절로 낫는 자가 회복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회복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회복 후에도 부분적으로 관절 운동에 제한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자가 회복을 이유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후유증이 안 남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오십견은 뭐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정말로 그냥 생기는 건가요? 뭐 의심해 볼 만한 원인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렇게 그 관절이 좀
유착이 되거나 했을 때 많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원인이 없는 그 특발성 동결견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동결견이 있습니다. 특발성 동결견은 특별한 원인이 네. 없으면서 경관절 내부의 그 연부 조직, 뭐 인대나 뭐 이런 근육이나 이런 조직이 점진적으로 구축, 좀 짧아짐으로써 이제 통증과 더불어 능동적인 또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이런 질환이고, 2차성 동결견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긴 동결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경추 질환, 외상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과 같이 체내 대사율이 높은 질환이나 아니면 심장이나 폐 질환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설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하나의 기전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기전이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이 없다기보다는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잖아요. 네, 뭐 그냥 뭐 일상에서 잠을 좀 자다가 잘못 자도 결림이 심해지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오십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통증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오십견을 의심해 네. 볼 수 있는 증상에는 이제 통증이나 좀 뻣뻣함, 강직에 의해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 때 이 오십견의 주 증상이 하나인데요. 이 증상이 통증은 보통 어깨를 외전, 외회전, 신전시킬 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전은 팔을 그 말 그대로 옆으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외회전은 이렇게 뒤로 돌리는 거, 네. 신전은 뒤로 이렇게 뻗어서 그 이 어깨 관절을 이제 늘리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할 때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어깨 관절의 삼각근 부착부에서 이렇게 퍼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서 위팔의 외측 부분, 이 바깥쪽 부분에 퍼지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 보통 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픈 팔 쪽으로 네. 누워서 잠을 자는 것조차 좀 힘들 정도로 야간에 통증이 심하고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깨가 아파서 잠에서 깬다거나 이제 어깨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고 쉴 때도 아프다. 또 팔을 들어서 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삐끗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프다. 또 샤워를 할 때 목 뒤나 어깨 쪽을 통증 때문에 씻기가 힘들다. 또 혼자서는 옷 뒤에 지퍼나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옷을 입거나 벗기 힘들다. 또 손을 선반위로 뻗거나 좀 멀리 뻗을 때 멀리 있는 반찬을 집기 힘들다. 또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이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또 통증이 어깨 뒤에서 팔 앞으로 팔 타고 내려와서 나중에는 손까지 저리고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상을 알아봤는데 네. 이게 뭐 좀 아무래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초기 단계부터 좀 심해졌을 때까지 단계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좀 구분해서 나눠보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오십견은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좀 굳어가는 시기로 네. 이제 통증과 경직, 뻣뻣한 느낌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대략 초기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네. 그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면은 2단계로 좀 이제 굳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서서히 좀 감소가 되지만 네. 그 뻣뻣한 경직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더 움직이기가 불편해지시고, 이거는 보통 한 처음에 발병한 이후로 3에서 6개월 정도의 경과가 지났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제 굳었던 것이 풀리는 시기로 통증은 현저하게 좀 감소를 하고 경직도 서서히 풀려서 어깨 운동의 범위가 증가되는 시기로 대략 한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한 반년에서 그 2년 정도, 한 6에서 24개월 정도의 경과를 보이고, 이때는 보통 자연적인 회복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때가 가장 통증도 심하고 증상도 가장 심할 때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 낫다 보니까 좀 네. 치료를 좀 안 하고 방치하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치료를 위해서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1년이나 2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1년, 2년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1년, 2년 동안 계속 어깨를 못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 빠른 치료나 진짜 말씀하신 대로 후유증을 위해서라도 이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또 근육도 자주 안 쓰다 보면 이게 또 굳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아, 네. 한의학적으로는 우선 동의보감에서 네. 이 동결견에 대해서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 네. 견불가동, 견불가거, 취, 견우, 거골, 청냉년, 관충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아, 네. 예, 견불가동은 어깨의 관절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견불가거 또 어깨를 들지 못할 때 취, 견우, 거골, 청냉년, 관충 견우, 거골, 청냉년, 관충 혈자리에 자침을 해라, 침을 놔라 이런 문구고요. 또 양갑통, 취, 견정, 지구라고 해서 양쪽 그 견갑골, 어깨 쭉지의 통증이 느껴지면은 견정혈과 지구혈의 침구 치료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혈자리들은 보통 다 어깨 뒤쪽으로 지나가는 삼초경락, 또 어깨 측면으로 지나가는 대장경락의 대부분 존재하는 혈자리로 이 혈자리들의 자침을 하게 되면은 어깨 통증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어깨 손상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는 혈자리들입니다. 네. 또한 그 50견 치료는 마치 얼어붙은 어깨를 녹여내듯이 서서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50견의 근본 원인인 이제 뭉친 기혈을 풀어주고 또 뭉친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고 혈액 순환들을 촉진시켜주는 침, 약침, 봉침 치료, 또 뜸 부항, 또 한약 치료와 함께 어깨 주변을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추나요법이 같이 시행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깨 관절에 운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운동이라는 게 하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동작이 좀 뭐 이 50견에 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50견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하면은 네. 통증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운동 범위도 이제 서서히 넓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 범위라는 거는 어깨 쪽에서 어깨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말하는 건데요. 네. 그 다음에 또 운동 후에 염증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 후에 20분 정도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깨를 지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어깨뼈와 팔뼈가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요 어깨뼈와 팔뼈가 만나는 이 부분을, 네. 이 동그란 부분을 만나는 부분을 겨드랑이 앞부터 어깨선까지 쭉 지압을 해주면은 이것도 눌러주는 많이 것만 도움이 해도 됩니다. 효과가 있네요. 네, 그럼요.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시고 또 지압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서 네. 해당 근육을 이완을 시킨 다음에 그 지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압이나 스트레칭은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결견, 어우식견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수동적 관절 운동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근육을 능동적으로 써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물체나 보조 수단을 이용해서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벽을 이용해서 이제 벽을 타고 손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운동이나 이렇게 좀 수동적인 운동을 말하는데 운동이 그 통증을 유발하는 초기에는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그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네. 자가 운동 치료 방법을 통해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수동 운동 관절 운동법은 따뜻하게 찜질 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추운동,
손가락으로 벽 걸어 오르기, 수건을 이용한 운동 등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추운동이라는 것은 네. 그 안 아픈 팔로 이런 테이블을 잡고 이 아픈 쪽 팔을 힘을 쭉 빼고 이렇게 그 느려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시계 방향이나 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서서히 돌려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뭉쳐지거나 그 유착된 그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이고, 손가락으로 벽 걸어 오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을 벽에 가까이 대서 네. 손을 어깨 그 높이 정도로 올린 다음에 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 근육이나 그 근육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제 어깨 관절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이고요. 또 수건을 이용한 운동은 이제 그 등 뒤쪽으로 이제 그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보통 안 아픈 팔을 위쪽으로, 아픈 팔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또 이 아픈 팔 쪽에 힘을 빼고 그 안 아픈 팔 쪽으로 이제 수건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아픈 팔 쪽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 방법이니까 이게 그 어깨 관절에 이제 무리가 안 가는 이 좋은 스트레칭 운동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3가지 운동을 자주 좀 해주시면은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50견, 그러니까 동결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 어깨 관절의 하나인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회전근개는 그 어깨 관절 주위를 네. 덮고 있는 4가지 근육인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가리킵니다. 네. 이 4개의 근육은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 및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근육 중에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파열되어서 팔과 어깨의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이 바로 이제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이 그럼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게 50견과는 또 다른 증상인 거죠? 네, 50견보다도 통증이 더 심하고요. 그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어깨 통증이며 네. 또 근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 어깨가 결리고 또 삐걱거리는 연발음이 나타납니다. 또 어깨 통증은 팔의 그 위쪽 삼각근 부분에, 이쪽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흔히 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또 몸을 또 바로 세우면은 통증이 감소하고, 네. 누운 자세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통증이 있는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 장애를 또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깨 관절 운동 제한은 뚜렷하진 않지만은 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 수동적 관절 운동,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남이 내 팔을 올려주면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능동적 관절 운동, 내가 팔을 올리면은 제한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프거나 아니면 진짜로 올릴 수가 없어서 그 운동 자체가 제한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환자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꼭대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삐걱거리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환자는 팔을 들어 올려서 지면과 평행되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의 조형술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또 MRI나 엑스레이 등으로도 판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회전근개 손상은 원인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나요? 원인은 보통 그 운동이나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그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퇴행성으로, 그러니까 또 나이가 듦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포츠 외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는 원인은 퇴행성 변화, 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발육부전, 또 회전근개 혈액순환 장애, 또 어깨의 지나친 사용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단일한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따른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퇴행성 건염이나 혈관의 감소로 힘줄 구조가 약화된 상태에서 네. 가볍게 외상이나 아니면 사소한 움직임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 등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원인의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네. 한의학적으로는 보통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외상 및 과다 사용, 그리고 풍환습 사기의 침입, 그리고 담음, 또 기혈 부족 및 퇴행성 변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외상 및 과다 사용은 말 그대로 외상을 당하거나 뭐 운동을 한다든지 네. 다른 일을 많이 하시다든지 이런 거로 과다하게 사용하게 돼서 나타나는 경우고요. 네. 풍환습 사기의 침입은 이제 추운 날 잠을 자는데 이제 팔을 이불 밖으로 내놓거나 이렇게 자고 일어난 후에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픈 이런 걸 말씀하는데요. 이제 한사가 침입해서 어깨가 아픈 이런 한기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회전근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담음은 이제 체내에 발생한 액체 노폐물을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몸 전체에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어깨가 아픈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음식물 섭취 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어깨가 아픈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혈 부족 및 퇴행성 변화는 그 노화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떤 치료들이 진행이 될까요?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회전근개 손상 질환이나 네. 가벼운 정도의 회전근개 손상은 우선적으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존적인 치료라는 것은 뭐 수술이나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이런 물리치료나 침치료, 부항치료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요. 3에서 6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또 외상 후에 갑자기 근력 약화가 나타난 경우, 그리고 파열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기능성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한의학적 치료로는 이제 어깨 주위에 통증의 원인이 되는 주요 혈자리인 이제 풍지, 견정, 견우, 노수, 천종, 중저, 후계, 곡지 이런 등의 혈자리에 자침을 하는 침치료가 있습니다. 막힌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이제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 인대,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봉침을 이용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한의학적 원인에 따른 한약 치료를 통해서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약은 이제 침, 추나요법, 약침, 뜸 부항 치료 등과 병행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관리법이 있을까요? 어깨 관절 자체는 이제 네. 인체에서 가장 활동성이 많은 관절 중에 하나로 이제 활동할 때 인대나 근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이 마찰이나 손상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네. 또한 회전근개가 손상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다 보니까 다른 관절에 비해서 회복이 좀 느리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점이 두어야 합니다. 회전근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운동을 하기 전에 어깨 관절 그 가동성을 회복하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고 어깨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운동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어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평소에 회전근개 운동을 생활화해서 이제 그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전근개의 좋은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네. 이미 증상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치료 중인 상태에서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운동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회전근개 손상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도움이 되는 운동법은 어떤 게 있나요?
회전근개 손상에는 이제 힘이 들어가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네. 가벼운 스트레칭이 더 좋은데요. 팔을 내린 상태에서 어깨만 이렇게 가볍게 돌려주는 운동이나 아니면 어깨를 좀 으쓱하고 10초 정도 유지하고 내리고 이걸 좀 반복해주는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수시로 계속 해주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좀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제 그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네,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동결견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그 말씀드린 능동 운동에서는 둘 다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려는 거에는 통증이 있거나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동 운동의 경우에는 그 50견의 경우에는 수동 운동도 같이 제한이 되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네. 수동 운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동결견 50견은 팔을 돌리거나 올릴 때 또 모든 방향으로 운동 범위가 좀 제한이 되고 좀 통증이 심화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회전근개 파열에는 이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뭐 회전근개가 4가지 근육이 다 손상이 되었다면 어느 그 방향으로 움직여도 통증이 있겠지만은 네. 보통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손상이 된 근육 쪽으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고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또 그 50견의 경우에는 근력 네. 약화가 동반되지 않지만 회전근개 파열에는 근력 약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많이 써서 운동을 좀 과하게 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좀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 전에 좀 이런 수칙을 지키면 뭐 손상을 좀 막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스트레칭을 좀 꾸준히 충분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운동이나 그 움직이시기 전에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네.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근육을 충분히 이완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조금 더 수축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운동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적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깨 통증 질환인 50견과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오경환 원장님께서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부추를 생각보다 저희가 굉장히 음식에 많이 곁들여 먹거든요. 이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보통 추운 겨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 보온인데요. 네. 몸이 따뜻해야 기혈 순환이 활발하고 건강에 유익합니다. 부추는 하체 보온을 위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의 채소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부추의 아린이라는 성분이 네. 간을 강하게 만들고 소화를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부추는 활성산소를 해독해주고 피를 맑게 하는데 효능이 있어서 부추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관계 질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를 비롯한 비타민 함유량이 많고 영양이 풍부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염도가 높은 음식을 부추와 함께 먹으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드시거나 뭐 할 때 부추를 많이 곁들여 드시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도움이 은근히 되네요. 네.
또 부추가 이런 속설이 있어요. 정력에 도움을 준다. 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부추는 정력 증진과 자양강장 효능이 있어서 네.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정력이 부족할 때 부추즙이나 부추죽을 만들어 먹으면 네. 보약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초 강목에서도 신장이나 고환, 부신 등의 비뇨 생식기 계통을 다스린다는 기록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부추의 열매인 구자가 비뇨기계 질환의 약재로 쓰이고 혈액 정화와 강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다만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이라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몸이 찬 소음인이나 네. 태음인 분들에게는 부추가 좋은데 이게 따뜻하고 또 부추가 좀 매운 성질이 있기 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과다가 있으신 분들이나 위에 열이 많은 소양인 분들 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판 같은 데 익혀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 약간 샐러드처럼 먹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 다 그러면 성질이나 아니면 네. 영양은 똑같은가요? 네, 뭐 영양 성분이나 뭐 그런 분자 구조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성질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 어떻게 먹어도 괜찮은데 이 아까 말씀드린 매운 성분, 매운 그 성질은 약간 그 굽게 되거나 뭐 삶게 되면은 조금 그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경감이 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있는데 좀 부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익혀서 먹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부추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경환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69고요. 네, 나이는 63세고요. 네. 몸무게는 64kg입니다. 아, 네. 지금 저 옆에 오경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아버님.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어요? 어깨가요. 네. 한 6개월 전부터 네, 오른쪽 어깨는 아무리 뭐 올리고 내리고 드는데 이상이 없는데 네, 왼쪽 어깨가 네. 조금 이 수평으로 해가지고 기 쪽으로 이렇게 45도 된 요 자세에서 네.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 창문을 닫거나 이 고리를 제끼면은 팔이 어깨가 아프고 힘이 없어요. 아, 힘이 없으세요? 예, 예. 6개월 정도 되셨는데 6개월 그 처음에 나타났을 때보다 지금이 통증이 더 심하신가요?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는데 그 네. 정점은 이제 찍고 지금은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뭐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뭐 전혀 뭐 팔을 뭐 좀 힘들게 못 하겠다, 뭐 도저히 아파서 평상시 아파서 안 되겠다 이러면 병원에 갔을 건데 네, 그렇게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 집에서 네. 그 우리 집에 시스템 착오가 좀 높게 있는데 그 창문 닫고 열고 할 때 그때만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좀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셨나요? 예, 어깨는 조금씩
심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네. 조금씩은 쓰고 그랬습니다. 6개월 전에 혹시 뭐 특별하게 다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외상은 입은 건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그 지금 드는데도 통증이 그 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귀에 붙이는 자세를 할 때도 통증이 많이 있으신가요? 뭐 자세는 뭐 다른 자세는 거의 괜찮는데 예. 이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예. 45도로 이렇게 키 쪽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제는 팔이 어깨 쪽에가 힘이 없고 어깨가 좀 아프고 그래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왼쪽만 그래요. 오른쪽은 또 아무 이상 없고요. 뭐 주무실 때 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거나 하실 때도 크게 통증이 있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예, 저는 잠을 잘 때요. 네. 이 최후잠이라 하죠. 옆으로 이렇게 예. 누워서 자는 자세를 많이 취하는데 예. 그때도 이 뭐로 이렇게 누워가 자고 나면은 네. 조금은 좀 목 쪽에 조금 불편하긴 해도 뭐 크게 뭐 못 견딜 정도는 아니거든요. 목 쪽이 좀 불편하세요? 아니 목 쪽에 어깨 쪽에 이래 가지고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옆으로 몰아 자다 보니까 네. 자세가 조금 불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그 한 번씩 그 일어나기는 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깨를 이제 그 90도로 들고 앞으로 45도 정도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통증이 많다고 하셨었는데 이것도 회전근개 손상의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회전근개 손상인데 이게 파열이나 이런 정도가 심하진 않으신 걸로 보여요. 예. 이게 그 파열이 심하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 왼쪽으로 좀 돌아 누워서 주무실 때나 아니면은 이게 팔을 올려서 이게 닿는 힘을 주는 동작에서 아파서 그걸 못 하실 정도가 되셔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통증 강도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가벼운 손상이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도 이거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그 방치하시기보다는 가까운 그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그 침치료, 부항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일단은 그 아무래도 그 통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손상이 되셨다는 거니까 근육에 좀 손상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좀 봉약침 치료나 이런 추나 치료나 아니면 이런 그 한약 치료를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밤에 잠을 잘 때 뭐 옆으로 자고 또 팔을 이래 올리가 만세 부르고 자고 하고 이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뭐 왼쪽 팔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왼쪽 팔 어깨만 그렇게 아프고 오른쪽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무실 때도 그 왼쪽 팔을 만세를 하고 주무시거나 이럴 때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도? 예. 양손을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통증이 있거나 손상이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그 팔을 올리고 주무시는 것보다는 팔을 내리고 주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새우잠을 자고 만세를 부르고 자고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주무실 때 좀 이렇게 그 인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를 뭐 진짜로 주무실다가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뭐 예.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눕고 잘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최대한 네.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가까운 한의원에 내와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어떤 근육이 네 개 중에 그 손상이 됐는지나 이런 것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눌러보는 것도 그 좋은 진단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또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네네. 예, 그게 우리 그 한의학에서 하는 그 사상 체질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걸 전에 한의원에 가서 받아보니까 소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또 체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체질이란 거는 그 바뀔 수는 없고요. 이게 그 어떤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장기나 이런 그 강약이 다른데 이런 거를 좀 그 균형을 맞춰주는 체질 개선은 가능하지만 뭐 소양인을 소음인으로 바꾸거나 소양인을 태음인으로 바꾸거나 이런 체질이 아예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체질하고 어깨 뭐 통증하고 이런 자세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 아니지요? 예, 지금 상태로는 뭐 장기가 뭐 아주 불균형이 심할 때는 그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통증에는 크게 뭐 소양인이라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보시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02-8232-2000번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예.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2고요. 네, 몸무게는 52kg. 네. 그래요. 아,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7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오경환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디가 다름이 아니고, 예, 다름이 아니고, 한 3일 전부터, 네, 저희 집사람이 그 잠을 못 이루더만, 네. 저도 어때요? 그냥 거듭살에 그러는 거 어찌는가, 잠을 이룰 수가 없네. 그래서 도대체 네, 왜 그러는가 해가지고 불면증 약을 좀 사다 먹으면 듣고 그러면은 좀 안 듣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냥 머리도 아프시고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몸이 쾌활하들 못하네요. 뭐 3일 전에 특별히 뭐 신경 쓰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모님 분도 예. 특별히 뭐 이렇게 3일 전에 뭐 그런 무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셨고요. 예, 그런 건 없는데 같이 전엔 잘 잤는데 예. 집사람이 그렇게 잠을 못 잔 게 같이 어때 그런 틈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커피나 이런 홍차류를 드시면은 네, 그런 것도 전혀 안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예. 먹다가 이제 그렇게 안 먹고 그래요. 예전에도 드실 때 뭐 그 커피 먹고 나면 잠이 잘 안 오거나 하셨어요? 예. 커피 먹고 오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그냥. 끊으셨구나. 근데 뭐 최근에는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드셨고. 예, 그런 거는 일주일에 안 먹고. 두통도 그러면 불면이 생기면서 같이 좀 심해지신 건가요? 아니요. 불면 생기면서. 예, 그러니까 두통이 불면이 생기면서 같이 발생이 한 거죠? 예, 그렇게 많이는 아는데 어떻게 예. 그냥 잠을 못 잠기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잠을 잘 못 지금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그냥 뜬 눈으로 날 새다시피 한다니까요. 그냥. 그럼 몇 시에 보통 누우세요? 보통 한 9시 뉴스 보고 11시 좀 잠이 안 온 게 11시에서? 테레비를 끄고 자는데도 예. 뒤지락 하다 보면은 뭐 3시, 4시도 되고. 그러면 보통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몇 시쯤 되세요? 그냥 잠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제 보통 한 7시 되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아유, 이게 좀 지금 몸이 무겁고 막 그러더라고. 네. 잠깐 이렇게 잠이 드셨더라도 이제 바로 잘 깨고 이러신다는 거죠? 한번 깨면은 예, 잠이 잘 안 오시고. 예, 말하자면 예. 칼잠이라고 할까, 이렇게 예. 그냥 금방 조금 들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깨고 그냥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럼 잠을 주무실 때 잠을 예. 자려고 하실 때 갑자기 뭐 열이 올라온다던가 좀 가슴이 그런 건 두근거리던가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냥 계속 잠이 안 오세요. 예, 소화 같은 건 잘 되시나요? 예, 그런 데는 뭐,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근데 일단 그래도 이 몸에 좀 신경 체계나 이런 자율신경이 많이 항진이 돼 있을 경우에 잠이 안 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한번 맥진이나 이런 걸 해보고 한번 예.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3일 정도 되셨는데 잠이 예. 잘 오게 하는 뭐 수면 유도제라든지 신경 예. 안정제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게 되고 자주 드시게 되면은 이거를 끊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먹는다고 해서 충분한 수면의 질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좀 무작정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그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좀 침이나 뜸으로 좀 안정시켜 드리고 이제 몸의 장기의 균형을 좀 맞춰주면은 많이 좋아지실 수는 있으시거든요. 예, 침 같은 걸로. 예, 그래서 가까운 이 팔체질 침이나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시니까 가까운 팔체질하는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다른 증상이나 원인이 하나도 없이 잠이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일단은 그 진맥을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민간요법으로 그 저기 한의 집에서 이렇게 차 같은 거 다려 먹는 법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 불면에 건, 좀 예, 도움될 만한 차나 예. 네. 일단 카페인이 안 들어간 차는 다 좋은데 이게 차 종류도 사실은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그 불면이나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오래 되다 보면은 좀 만성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시작이 되신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차로는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맥을 받고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요? 예. 예. 아,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에 좀 이제 장기화가 된다 하면 이제 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차나 뭐 이런 종류는 뭐 그 체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국화차나 아니면 뭐 국화차. 캐모마일 차나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된다고 꿀차나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그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네. 사실 그런 꿀이나 이런 것도 체질에 따라서 좀 해가 될 수 있는 체질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국화차나 국화차나 꿀차, 캐모마일차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면증 약은 두드러기면 안 먹는 것이 좋다고? 예,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3일 정도밖에 안 되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드시게 되면은 계속 그거를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좀 근본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차 복용도 같이 해보시고요. 조금 더 아직 약을 드시기보다는 좀 더 생활 관리 해보시다가 불면증이 좀 더 오래 지속되고 좀 심각해지는 것 같으면 그때 약을 드시거나 내원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오경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